지난번에 설치는 끝났고 이번에 우분투 리눅스에 탐험을 한번 떠나볼까요? 자, 로그인 페이지가 바뀌어주네요. 화면 크기 좀 맞추고. 아니, 왜 안 맞니? 로그인을 해야 되나 일단? 저 자동으로 이제 해상도가 변경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 파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파일 아이콘에 대해서. 파일 아이콘에서는 윈도우로 치면 내 PC 이거 다들 알죠? 이거랑 같은 기능이고, 보면 왼쪽에 홈 있고 바탕화면 있고 다운로드,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휴지통 이런 거 있는데 PC에서도 오른쪽에 똑같이 생긴 게 있네요. 장치들 있고 장치 지금 CD가 VM웨어 드라이버 설치했을 때 장착된 지금 CD인데 이걸 누르면 꺼내져서 사라지죠. 장착이 해제가 되는 거고, 장치에서 컴퓨터를 보면은 여기가 루트 디렉토리였죠. 최상위 디렉토리여서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바깥쪽인 거죠. 그래서 루트는 여기 있는데 권한이 없어서 볼 수는 없고, 지금 제 아이디가 락픽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탕화면이나 다운로드, 문서, 비디오 이런 것들은 홈에 락픽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고, 파이어폭스가 자동으로 기본으로 깔려 있네요. 파이어폭스. 인터넷 브라우저 중에서 이제 아이 익스플로러 있고 뭐 크롬도 있고 그리고 파이어폭스나 사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분투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이어폭스가 깔려 있는 거네요. 구글도 잘 들어가지고 네이버도 잘 들어가지죠. 보니까 플래시 플레이어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이 잘 나오는 거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뭐 인터넷 환경도 비슷하고 여기까진 뭐 비슷하고요. 이런 것도 있네요. 리브레 오피스에서 문서 라이터인가? 윈도우로 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워드패드, 노트패드 말고 워드패드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녀석인데 이 녀석이 좀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죠. 또 여러 가지 그냥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리눅스에서는 한글 글자체가 이제 무료 버전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폰트를 쓰는데, 나눔 고딕, 이제 나눔 시리즈가 네이버에서 만들어서 네이버에서 배포하고 있는,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배포하는 그런 폰트죠. 그래서 은 폰트도 있고, 그 외에 같은 백묵 폰트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찾아서 설치를 하면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클로스 비자 세이빙. 이 녀석은 엑셀 같은 녀석이네요. 저 딱 봐도 엑셀. 이거는 파워포인트. 그래서 MS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가 여기서 열립니다. 이건 우분투 소프트웨어 센터네요. 왼쪽에 이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일까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좀 오래 걸리네. 뭔가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여기서 다양한 것들을 설치해 볼 수 있는 거죠. 딱 봐도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개발자 도구 같은 것도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게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간단한 게임 같은 거죠. 그래서 윈도우 게임 같은 거는 리눅스에서는 안 돌아가지만은 리눅스에서 사람들이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플레이스토어 같은 그런 개념이죠. 마이크래프트라는 그런 녀석도 있네요. 누가 리눅스용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마인크래프트 클론 게임이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죠. 2.99달러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네요. 네, 뭐 스토어 개념인 것 같습니다. 스토어 개념이고,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네, 여기서 지금 깔아보려고 하는 거는 지금 기본이 파이어폭스지 않습니까? 파이어폭스인데, 파이어폭스 말고 설치했을 때 제가 소개한 이 크로미움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전 크롬을 좋아하거든요. 크롬을 좋아해서, 보면 유니티 크롬 익스텐션이 이게 있는데, 우분투에서 이제 이게 그래픽 환경 이름이 유니티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지금 왼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바탕화면 이렇게 생겼고 뭐 위에 표시줄 이런 거 이게 유니티인데 이거를 한번 체크하고 그냥 체크하면 뭐가 더 좋아지는지 모르지만 왠지 체크를 하고 싶어서 체크를 하고 설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왼쪽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쵸? 이 암호는 로그인할 때 쓰는 암호. 그걸 입력하면은 네,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 뜨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뜨고 있죠. 그런 것이다. 제거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폭스를 저는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우고 싶은데 체크가 되어 있죠.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럼 이걸 누르고 여기 오른쪽에 제거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제거가 되겠죠. 그쵸? 제거가 될 것입니다. 모두 제거. 웹을 돌아다닙니다. 설명이 간단하고 좋네요. 웹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파이어폭스를 쓰는구나. 크로미움에서 한글 입력할 때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전 마지막 글자 반복된 입력 버그가 있네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크로미움 자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다 이런 버그가 있을 텐데 아마도 가끔씩 생기는 이런 거. 그리고 이거 리브레오피스 라이터 같은 거는 자주 쓰지 않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런처에서 고정 해제 이걸 누르면은 왼쪽 이제 시작 표시줄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시작 표시줄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뭐 여기서 검색을 하면 나오고 검색을 하면은 나오니까 최근에 사용했던 것들이 순서대로 뜨고 있는 거죠. 가상머신이라 좀 느리다. 그래서 이 A를 누르면은 A에서 이게 설치함을 누르면 전체 다 나오네요. 전체 다 볼 수 있네요. 설치된 프로그램들을. 안드로이드에서 보면은 이렇게 설치된 것을 쭉 다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티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설치를 우분투가 안드로이드용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좀 이름은 좀 다르지만 우분투에서 파생된 것 중에서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깔 수 있는 그런 리눅스가 있는데 거기서 유니티가 이 그래픽 환경이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모바일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를. 그래서 이건 지웠죠. 파이어폭스 지우고 크로미움을 깔았습니다. 이제 크로미움을 이렇게 위로 자주 쓰는 걸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편하게 쓸 수 있죠. 클릭을 했으니까 크로미움이 뜰 겁니다. 잘 뜰 거예요. 가상머신 좀 설정을 조금 더 빠르게 설정을 해놓을 걸 그랬나? 많이 느리네. 리눅스가 느린 게 아니라 가상 컴이라 느린 거예요. 가상 컴퓨터 하면 성능을 늘려보고 너무 느리다.
가상 컴퓨터 성능을 느리고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똑같이 생겼죠, 일단은. 가상 컴퓨터 성능 느리는 방법도 간단하게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가상 컴퓨터의 성능을 조금 더 느려주면은, 할당을 해주면은, 대신에 본컴 쪽에서 살짝 느려지고, 가상 컴퓨터 쪽이 조금 더 빨라지는, 음, 모든 설정은,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할 건가. 저는 8기가가 있는데, 추천이 지금 1기가가 추천이죠. 최대로 본컴에서 쓰는 거 제외하고 6기가 정도 쓰면 적당하다고 말하는데 2기가 정도를 쓰게 할 겁니다. 2기가 정도를 쓰게 할 거고 가상컴에서 프로세서 이거는 코어를 몇 개 쓰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쿼드 코어이기 때문에 한 2개 정도만 쓰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체크 표시들은 이거를 그냥 안 해주고 자동으로 하면은 최적의 환경으로 되는데 가끔마다 설치를 하고 나서 안 켜질 수가 있어요.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면은 만약에 조금 더 성능은 느려지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실행은 되는 그런 설정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걸로 한번 다시 설정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까 같이 암 걸릴 정도 속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더라? 이제 플로피 디스크 안 쓰니까 런처에서 고정 해제해주고, 이거 드라이버 설치해주는 건데, 여기서 CD를 연결을 해제해주면은 이 녀석이 CD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에서 고정 해제, CD도 뭐 시작 표시줄에 뜰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마존도 저는 안 쓸 거고, 아마존이 미국의 그 거래 사이트죠. 옥션 같은 거의 주로 책을 하니까 교보문고라고 해야 되나? 교보문고 사이트 그런 거 알라딘이나 이런 걸로 비유를 할 수 있나? 저희 톱니바퀴 이거는 맨 처음에 한영 설정을 했을 때 들어갔었던 곳인데 제어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은 그래서 모양에서 배경화면을 이제 바탕화면에 어떤 이미지를 쓸 건가 그것도 할 수가 있고 테마도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테마는 뭐가 좋으려나? 어우, 표시줄 하얘졌다. 검은 것보다 왠지 하얀 게 마음이 편해. 이거는 좀 고대비, 좀 마음에 안 들고, 이 정도가 좀 좋고, 런처 아이콘 크기도 바꿀 수 있구나. 아, 왼쪽의 크기를 바꿀 수가 있네요. 너무 크면 좀 화면을 괜히 많이 차지하니까 32 정도? 네, 이 정도가 저한테는 많은 것 같습니다. 런처 자동 숨기기. 이거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런처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마우스를 지정한 왼쪽 가장자리, 왼쪽 위 모서리. VM웨어라서 왠지 제대로 인식이 안 되나? 그냥 이걸로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모양은 밝기와 잠금. 이거는 그거죠. 화면 보기 같은 거. 5분 동안 가만히 놔두면은 자동으로 화면이 검은색으로 되는 거죠. 절전 모드. 화면 끄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절전 모드 풀면은 다시 로그인 아무를 물어볼 건가? 그것도 물어보고 있고요.
이런 설정 놔두고 보안 사생활 보호 이건 뭐지? 암호를 언제 요구할 건가? 절전 모드에서 복귀할 때, 화면 잠금에서 복귀할 때. 그러네. 이거는, 사용한 기록 같은 거를 저장할 건가, 안 저장할 건가? 그 옵션이네요. 그래서 제어판에서, 윈도우 제어판에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 언어 지원은 말 그대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언어 지원 패키지가 완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행 프로그램들에서 다국어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설치를 하라고 하니까 한번 설치를 해야, 하라고 하는 거는 해야 좀 마음이 편하겠죠, 아무래도. 온라인 계정도 추가를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있죠. 테스트 입력창은 한글 설정할 때 썼고요. 네트워크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뭐, 네트워크에서 오른쪽 속성, PC로 따지면 거대토 설정 변경에서 이거랑 비슷한 거죠. 더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고, 이 시스템 설정에서 한 번씩만 다 누르면 볼 수 있네요. 여기서 이제 해상도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해상도를 볼 수가 있는 건데, 해상도를 설정할 수가 있고, 저는 왼쪽으로 길게 방송 화면에 맞춰서 마우스 설정하는 거, 블루투스 설정하는 거, 장치가 없으니까 뭐 말고, 이거 모니터 색상 설정, 소리, 사운드 설정하는 거, 태블릿도 설정할 수 있네요. 이건 배터리 설정인데 노트북인 경우에는 이게 유용하겠죠. 그래서 키보드 설정, 이거는 키보드 단축키를 설정할 때 쓰는 거예요. 저 윈도우에서도 단축키 이것저것 사용하면은, 이것저것 쓰면은 빠르게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창 띄우고 하는 것들. 그래서 창 최소화 시키려면 컨트롤 Alt 0 누르고 이런 단축키들 설정할 수 있는 곳이네요. 윈도우는 단축키를 이제 사용자가 따로 설정을 못 하는데 리눅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린터 설정이고 이거는 날짜와 시간. 저 날짜와 시간이 있네요.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하는 게 기본인데 랜드스케이프 이거는 안 해. 백업은 이제 데이터 딴 데다 저장해 놓는 거. 사용자 계정이 이제 내 지금 로그인한 아이디에 대한 정보죠. 뭐 윈도우 제어판에서도 있는 거죠. 여기 뭐 계정 설정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는 곳이네요. 그래서 제어판에서도 윈도우 제어판에서도 업데이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설정 부분인데 이것도 설정을 해놓으면 좋죠. 아무래도 대한민국 서버에서 업데이트 정보를 받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라는 정도로 소개를 할 거고요. 자세히 보기가 이런 것들이 있네요. 기본 프로그램 설정할 수가 있네요. 기본 웹은 크로미움을 기본으로 쓰고 싶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크로미움이 크롬의 오픈소스 버전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접근성은 우리가 설정할 일은 없을 테고 시스템 설정은 딱히 여기서 더 뭔가 설명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리눅스가 윈도우보다 더 그래픽 환경이 더 멋지다는 거 그거를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이번 시간은 보면은 여기가 이제 검색하는 부분이죠. 영어로 컴피즈 하면 안 나오나? 컴피즈가 있네요.
컴피즈 아니구나. 아, 이거는 사전이구나. 컴피즈를 설치를 해가지고 쓸 수가 있나? 컴피즈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컴피즈 config 세팅 매니저. 네, 이거를 깔면은 여러가지 윈도우 효과를 추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아요. 저 컴피즈 C-O-M-P-I-Z 컴피즈가 이게 창 관리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창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설치를 하려면은 로그인 계정을 입력을 해가지고 암호를 입력해서 그러면은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설치가 되었나? 된 듯 싶음. 몇몇 설정은 서로 적용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설치가 돼서 왼쪽에 지금 컴피즈 config 세팅 매니저가 있는데 여기서 멋있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출렁이는 설정이 가장 보기 멋있거든요. 출렁이는 설정이 어딨냐? 왜 이거밖에 없을까? 뭔가를 더 설치를 해야 되나? 컴피즈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컴피즈 설치 컴피즈 퓨전 플러그인 X라 이거를 깔아야 되나? 터미널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분투에서는 apt-get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apt-get 띄고 인스톨이라고 주면은 설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다가 패키지 이름을 apt-get이란 명령어에 인스톨을 준 다음에 패키지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 컴피즈 플러그인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근데 설치 명령어는 모두 다 이제 최고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거든요. sudo 명령어를 앞에다 주고 그 뒤에다 명령주를 주면은 이것을 최고 관리자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하겠다. 루트 권한으로 설치를 하겠다. 라는 겁니다. 설치를 하려면은 루트 권한을 이용하려면은 사용자 인증을 해야 돼요. sudo는 그래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설치를 할 거냐고 뜨죠.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설치가 다 된 건데 설치가 다 됐으면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 컴피즈 여기서 컴피즈 config 세팅 매니저에서 여러가지 플러그인이 더 설치가 돼서 더 많은 것들을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해볼 거냐?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이제 창 출렁거림을 좋아하거든요. 창 출렁거림을 사용하려면은 이제 스냅핑 윈도우 이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창 출렁거림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냅핑 윈도우즈 이걸 사용하지 않음. 창 출렁거림 기능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저 창 좀 크기 좀 줄어들어라. 창 출렁거리죠? 프레임이 괜찮게 나오려나? 지금 저는 부드럽게 보이는데 출렁거림 얼만큼 출렁거릴 건가 그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도 또 반투명 효과도 있을 거예요. 이것저것 설치하면서 자기만의 환경을 꾸려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시간의 내용이었고요.
이것저것 깔아보면서 설정하고 그러면서 나만의 리눅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재미,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고, 이것저것 설정하고 제거하고 뭐 깔아보고 오류 나면 오류도 인터넷 검색하면서 고쳐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리눅스 실력이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